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보겠는데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자, 오늘 나와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이제 지루한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이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접어야 되느냐,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겠지만,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주식을 접고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득이 아니라 우선은 미리 나오지 못했다면 조금 더 버티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힘내셔서 더 좋은 수익을 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조언 듣고 오늘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이제 간밤 마감한 글로벌 증시를 한번 훑어볼 텐데요.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좀 휴장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복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쉬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 대신에 이제 프랑스 캬크 지수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 마감을 했고, 이 독일의 다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어느 나라보다 이 제조업의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하면 자동차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국가보다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 증시 끝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속보, 단독 이런 것들은 참 주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나온 그대로 보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휴전 선포가 이제 임박되었다.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성 소비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혹은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한 호재 뉴스들이 지금 발맞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열린 시장은 참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초가와 종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억지로 그냥 장이 열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제 좀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위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돋보였던 유럽 증시였습니다. 자, 호재성 뉴스들도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러시아 휴전 선포가 임박했다는 소식,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이런 소식들도 두루두루 있었던 점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외신을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이 가상화폐 대출 업체인 볼드가 시장 붕괴에 따른 자금 인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또 지난 2분기 좀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가상화폐 또 루나와 테라 사태까지 있으면서 이 볼드가 올해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겠다라는 일각의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이 최근에 보면 커플링이 되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좋으면 주식시장도 좋았었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가상화폐도 좋았었고, 반대로 이제 나쁠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식시장이 나쁘면 가상화폐도 안 좋았고, 가상화폐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좀 있었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주식시장도 붕괴됐고, 가상화폐도 동시에 붕괴되면서 루나라고 하는 사태도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 큰 파장을 미쳤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봤을 때 한 4, 5년 전에 가상화폐 시장이 확 커지기 직전에는 사실 주식시장에 몰렸었던 자금이 가상화폐가 커져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양분된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애티튜드를 보이게 된다면,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저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가상화폐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만약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A와 B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변동성, 수익성도 생각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안정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정성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이 뉴스가 주식시장에는 저는 오히려 호재 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는 커플링 현상을 지속해 왔던 상황인데요. 이런데 가상화폐의 이런 건강하지 못한 흐름을 투자자들은 이제 좀 안정성이 있는 주식시장으로 조금 다시 좀 복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다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외신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연간 인플레이션이 거의 79%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터키는 사실 이번 이슈 이전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터키는 예전부터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더 증폭되는 그런 현상을 좀 맞이했는데 일단 뭐 터키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면 일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 네. 만약에 이제 딱 꼽아보자면, 그러니까 이 이슈가 해당 기업의 그 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CJ CGV, 그러니까 영화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CJ CGV가 이제 터키에서 이제 조금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 일부, 그러니까 해외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본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일부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 이 뉴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높았던 이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중된 좀 인플레이션 좀 적용이 됐던 이런 모습 확인해 주시면서 이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있는 CJ CGV와 같은 기업 외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에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또 이제 항공 대란으로 좀 미국인들이 발목을 잡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고 하는데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항공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호재는 당연히 이 휴가를 가시려는 분들 그리고 오시려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 근데 이제 악재는 뭐냐면 항공사들이 지금 WTI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진율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류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실어 나르게 되면 실어 나르는 대로 손실이 누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항공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WTI 유가와 조금은 이제 거리가 먼 여행주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쪽으로 저는 시선을 돌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가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는 거는 호재성 좀 이런 소식이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좀 급등하는 상황에서 항공주들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예의주시하시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항공주들 외에 이제 여행업계들 모두 투어와 관련된 이런 종목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신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또 글로벌 증시 이슈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에 이제 약보합권 움직임 속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복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 혹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기준으로 종가를 보게 되면 1.8%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1.6% 정도. 사실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도를 놓고 봤을 때 와, 대한민국 시장, 코스피 시장 굉장히 강했었구나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두 기업의 상승세는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기업을 제외한 기타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재가 여전히 나타나다 보니까 동시에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가격적으로 8만 원, 8만 5천 원 구간 혹은 SK하이닉스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 13만 원 부근에서 어제와 같은 상승세가 나왔다면 다른 기업들이 안 오르더라도 지수는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가 저 가격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9만 원 이하로 내려왔고 삼성전자는 6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사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때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의 부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두 종목에만 좀 집중이 되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왜 수급의 부재가 있었나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부근에서 과감하게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땐 대한민국 좋은데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기술주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보일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 환차손을 감소해가면서까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힘으로 반도체 하이트를 올리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 부재로 추가적인 상승세라든지 지수 전체 혹은 시장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전 쪽이 좀 약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에너토크라는 기업도 그렇고 최근에 또다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그리고 원전 쪽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이 좀 약했고 대신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올 여름에 엄청나게 이제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 블랙아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실제로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변압기, 전압기를 만드는 혹은 스마트 그리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이 전류를 통제할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테마가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업명에 전기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재룡전기, 광명전기, 뭐 이화전기,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분들이 이제 시세 대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 이제 어제 시장이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문제점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라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전주들의 좀 약세도 좀 짚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궁금한 점이 이제 우리 선방을 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제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지속과 거기에 반도체주 업황 우려 확대 등의 외국인 수급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시장까지 저는 다 체크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수요의 둔화가 단순히 이제 이 모바일 폰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공급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해도 다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전처럼 폭발적인 수요가 없어진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도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화가 돼서 수요가 줄어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팔릴 거고 새로운 뭔가 기술의 혁신이 나오면 또 잘 팔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중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고 나서 이제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 네. 침체를 이유로 지금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한 표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주와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 이슈로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는 이런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해서도 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2,300선을 지켜내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장중에 좀 연저점까지 좀 깨지기도 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좀 증시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의 종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2,300 이상에서 무조건 저는 마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대 이제 2,35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되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제 2,400, 2,450, 2,500까지는 현실적으로는 바로 힘들더라도 2,450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닥은 사실 지수보다는 종목을 잘 고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이 영향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기술주의 비중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 다수가 이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일부 종목들, 시총 상위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전체적인 숲보다는 나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저는 여전히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쪽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 셀트리온 그룹주들, 혹은 뭐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전력난을 고민하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쪽, 옴니 시스템,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보면 전통적인 여름 관련 수혜주들, 파세코, 신일전자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750포인트 위로 올라오고 770, 780까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목의 이 방향성, 그러니까 변동성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대신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00이 다시 이탈되면 안 되고 2,3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2,350 돌파선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좀 강조하시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특히 셀트리온 관련주들 좀 언급해 주셨고요. 또 전기 관련주들도 짚어주시면서 여름관리 수혜주들, 특히나 파세코 등과 같은 이런 종목들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항상 저희도 이제 개장을 하고 난 직후에는 상승 출발로 시작을 합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하다가 장중에는 연저점도 찍고요. 또 장 마감 때 보면은 또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지금이 좀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코스피 2,400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아마 제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강력한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을 안겨드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때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코스피 2,600, 코스피 2,650 이때로 돌아간다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일부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공포감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사시는 게 부담이 된다? 네. 그런데 내가 안 사면 오늘은 왠지 장 시작하고 나서
상승한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갈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이 많으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심플하게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장 시작할 때 절반, 장 종가의 절반. 이렇게 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꼬였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게 이 정도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반등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상식을 모두 벗어난 지금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투자자들 스스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초반의 절반, 종가의 절반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좀 매수하지 마시고 좀 분산으로 좀 투자하시라는 말씀 이러면서 매수 타이밍과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반도체 IT를 그렇게 안 좋게 봤지만 그래도 오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부분은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다뤄드렸던 뉴스들 체크를 하면 그래도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SK 하이닉스를 저는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 좀 포인트를 두시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조금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길게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공포의 매수를 하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대신 이번 사태 때도 겪었지만 절대 빚내서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포 매수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지만 B2는 조금은 조심하시라는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태승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 복귀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